그날의 상처는 아직까지 경환 씨를 괴롭게 합니다. 이게 그때 입었던 화상 자국인가요? 응. 어머. 계속 레이저 치료를 지금도. 여기도 몇 번 받은 건데. 제일 아이고. 여기는 이제 이게 붙인 거예요. 수술해서. 여기 전체 다 붙인 거예요. 이게. 이거 다 3개월에서 아예. 자꾸 허벅지 살 떼갖고 여기에 붙인 거예요. 발 쪽이 특히 심해 보여요. 여기도 몇 번. 저 정도 화상이면 후유증 때문에 아마 이전처럼 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아이고. 누워있을 때, 잘 때 오른쪽보다 누워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간지럽고 따가워요. 아휴. 비나 이런 것들이. 햇빛, 태양이나 햇빛 같은 거 비치면은 진물 같은 거 나오면 살갗줄이 벗겨져요. 지금도 여전히. 네, 여름에도. 그래서 항상 모자 쓰고. 네, 무조건 저는 모자 쓰고 생활해야 돼요. 아유. 얼굴부터 팔, 다리까지 화상 흉터가 경환 씨의 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고를 겪으신 걸까요? 내 아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 참. 부위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 아들 전화로 이제 어머니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병원 가면 무슨 병원 화상 입어가지고 지금 병원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갔더니 이미 이제 붕대로 다 이제 감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보였어요. 붕대로 다 감기고 눈만 보여. 아이고. 옆에서 어머니 죄송하다.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입니다. 어머니를 도와 코인 노래방을 운영했던 경환 씨. 생일 축하합니다. 23번째 생일에도 일을 하고 있던 그를 위해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해줬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받게 된 한 통의 전화. 우리가 뭐 계획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라.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찾으러 왔어요. 지인 박 씨의 성화에 건물 밖으로 나간 경환 씨. 바로 그때 박 씨와 그의 친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두건을 씌우고 양쪽 팔을 붙잡고 차에 태웠어요, 저를. 에? 아니 왜요? 아니 뭐야 저게? 자기는 이제 또 승마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또 운동을 해서 힘 세다. 형은 절대 못 풀 거다. 답답하다고 무서우니까 팔 좀 풀어달라고. 힘을 제가 주는 순간 더 세게 주고 양쪽에서. 얼굴에 두건이 씌워진 채 예씨가 모는 차에 태워졌습니다. 경환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옆에 앉아 팔짱을 꼈던 정 씨와 이 씨. 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경황이 없었어요. 어디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알면은 뭐 그 시간이라도 대충 알겠는데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끔찍해요. 몸이 아기 때부터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장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혼자 양반을 모시고 이게 자식 생활을 못해 앉아서 이렇게 류마티스 전신형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 손도 좁잖아요. 키에 비해서 손도 좁고 발도 좁고 힘을 못 쓰니까. 다 큰 성인 남자 2명을 제 힘으로 하시는 말도 안 돼. 30분가량 어둠 속을 달리던 차가 멈춘 건 안양천 옆길에 있는 공터. 경환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네 사람은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당시 정 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에? 아니 의자 지금 팔을 묶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뭐예요? 아니 두건도 계속 씌운 상태예요. 희시덕거리면서 는 다른 사람이랑 막 영상통화 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동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즐기고 있었고. 겁에 질린 경환 씨의 팔과 다리를 준비해온 의자에 묶은 후 주위에 휘발유까지 둘렀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가해자들은. 근데 그리고는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휘발유에 폭주까지요? 본인도 불 붙고 나서 뜨거웠던 건지 놓친 건지 던졌는데 그거를 그 휘발유에 바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 안에 있었던 열기와 함께 그 불 속에서 저는
너무 아프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 가해자들은 나의 이 상황을 아나? 나 이대로 정말 생일날 죽는 건가? 절망적에게도 처음 도착한 병원엔 화상병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은 계속 지체됐습니다. 토를 하면서 차 안에서 또 진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 화상병동을 도착하곤 했는데도 직접 접수를 했어요. 제가 볼펜을 잡고 직접? 제가 스스로 응급실까지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을 텐데요. 화상은 얼굴과 목, 팔과 다리, 엉덩이 등 전신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불이 옮겨붙은 발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참. 바람막이랑 슬리퍼도 신고 있었는데 그게 뭐 다 녹아버릴 정도였으니까. 병원에서 하느니까 엄마 발을 타고 있었어 그랬거든요. 발이 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양발은 다 상도니까. 몸의 약 40%에 달하는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환 씨. 그중 절반인 약 20%는 피부층 전체가 손상된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수술실에서 비명 지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울면서 이게 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드레싱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은 부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살아갈 바에는 나 그냥 그때 죽어버릴 걸 그랬어 엄마 미안해 하면서.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뭐 해서는 안 될 말을 부모님한테. 경환 씨랑 가족들이 대체 무슨 죄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사고 후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들어간 병원비만 무려 4천만 원. 아이고. 경환 씨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매달릴 때 가해자 4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시기니까 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이제 얘는 꾸준히 병원 다니니까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지. 나는 이제 조급하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얘는 그 자리에서 물어서 엄마 나는 얘네들 깜빡 보냈으면 좋겠어. 나는 얘네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이제 당장 또 내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니 돈 통수만 원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당장 경호비 써야 되는데 진짜 울며 계좌 먹기로 합의하고 근데 얘한테는 합의 받다는 얘기도 안 하는 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4사람은 결국 실형을 피했습니다. 중과실치상 이거는 고의 사건이 아닌 과실사고로 본 거네요. 불행한 사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충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가 참작됐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인 이 씨를 제외하더라도 모두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였습니다. 미성년자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끝내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약한 거 아닙니까? 그날의 사건은 그저 불행한 사고였던 걸까요? 원래 그 4명 친구들을 알던 사이에 어떻게 알게 된 사이? 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코인 노래방에 자주 놀러 오는 애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면을 태그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 노래방에 같이 놀러 오던. 그래도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한두 달도 안 됐어요. 또 포함해서. 단골 손님이었던 박 씨와 그의 친구들이 어쩐지 불편했던 경환 씨. 언젠가 목욕탕에 가자며 박 씨와 정 씨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날이 있답니다. 목욕탕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이모 하니까 걔가 뭐 나쁜 애인지 좋은 애인지 안 간다면 거부사를 했는데도 내가 갔다 와 있으면 때도 밀고 내가. 그런데 경환 씨는 그곳에서 어이없는 일을 겪습니다. 일회용 면도기 사가지고 부셔가지고 면도 날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갑자기 뭐 털을 깎아주겠다면서. 아니. 면도날에 허벅지가 길게 베인 겁니다. 겁에 질린 경환 씨를 보며
가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저를 대하는 게 형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평상시에 저 치는 장난들이 친구들만도 못하게 저 대해서 장난치는 것도 좀 과하게. 아 저게 장난이 아니죠.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요. 저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뒀던 그들이 과연 경환 씨에게 불씨가 옮겨붙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내용들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불이 붙을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식의 행위를 계획했다는 건 피해자를 자기들이랑 동등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죽을 터뜨리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우리에겐 3년 전 사건이지만 이 사람의 뇌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불에 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가해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박 씨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실화탐사대 남민지 PD라고 하는데요. 민사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지금 나머지 3명이 연락이 안 되고 피해자한테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재판 출석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진행하고 있고요. 피해자한테 사과도 정말 많이 했는데 상황이 좀 이렇게 올라간 게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좀 사건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잠깐 뭐 사고였을지 몰라도 피해자분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신지? 민사적으로 책임을 진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제작진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상흉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되지만 아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려고 한답니다. 밖에서 들려요, 다 고함 소리가. 못 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레이저 치료할 때는 눈 뻘겋게 나오죠. 레이저 치료가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네. 지난해 8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휴. 폭우로 코인 노래방이 침수되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치료비에 생계까지 엄마 유경 씨는 마냥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 다 계속 꾸준하게 평생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흉터 치료, 재활 치료, 정신과 약 먹으면서 또 화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약이 또 그 치료비가 쉽지가 않아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에도 한번 병원 갔다 오면 70, 80만 원이에요. 입원하지 않아도. 화장약도 비싸잖아요. 하나 사면 2, 3일이면 끝나버리면 전체 발라주니까. 쉬는 날 없이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려야 했던 유경 씨.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할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밥 먹을 때도 항상 올리고 있는데 네. 뭐 통증이 있어서 더 심해요? 내려놓으면? 발로 피가 흘리면은 닭이 따갑고 간지럽고. 참 힘들다. 아유. 압박분들을 해도 그런 거죠? 네. 지금 압박분들 안 했으니까 더 할 거예요. 이거 아니야. 진짜 실체다 이게. 비록 마주볼 수는 없지만 나란히 앉아 밥을 먹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 계란 프라이네요. 어머님 사랑이 담긴 최고의 식사입니다. 그래도 두 분이 함께 있으면 행복해 보여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경원 씨에겐 아직 닦지도 않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불편한 게 배고파도 간단한 라면이라든가 뭐 계란후라이라든가 그런 거 혼자서 해먹을 수 있었는데 불 가스렌지 키는 것만 봤는데 아우 그냥 무서워요. 그냥 트라우마가 그럼요. 또 악몽 꾸고 제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깨어나면은 그때 제가 다쳤던 화상 그 부위들 그 넓은 면적들이 그대로 고통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잘 수 있으면은 잠이라도 일상이 그냥 아예 그냥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어요. 뺏겼어요 그냥.